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랄 TI2 시렉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맥그리거랑 하빕이 다시 붙으면 왜 맥그리거가 이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그리거가 왜 하빕을 이기느냐. 일단 격알못들은 이거를 보면은 맥그리거가 하빕을 이긴다고 하면서 1차전에서 그렇게 개발렸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격자랄들은 이걸 보면서 역시 TRT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겁니다. 왜냐? 하빕이 맥그리거한테 집니다. 왜냐하면 UFC에서 하빕한테 $1,500만 대전료를 제시하면서 리매치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하빕이 싫다고 했어요. 왜 싫다고 했느냐? 제가 봤을 때 돈을 더 줬었어도 싫다 했거든요. $1억 주지 않는 이상 자기는 리매치를 안 하겠다 했거든요, UFC한테. 그 뜻은 뭐냐? UFC에서 $1억 못 줍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하기 싫은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나는 맥그리거한테 다시 기회를 주기 싫다 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맥그리거가 자기의 대항마라는 걸 솔직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하빕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는다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럼 전기 충격을 받는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하빕 당신은 솔직히 맥그리거 2차전을 안 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맥그리거가 무섭기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빕은 아마 This is number one bullshit. I smash his face. I smash his body. 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그래서 왜 하빕이 맥그리거를 무서워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솔직히 제일 큽니다. 맥그리거는 무조건 전진 압박입니다. 맥그리거는 항상 모든 경기에서 무조건 자기가 전진 압박을 해요. 전진 압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뒤로 가면서 잘 싸운 사람도 있고 혼란 속에서 잘하는 선수도 있고 전진을 해야만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맥그리거는 솔직히 다 잘해요. 뭐 뒤로 가면서 카운터도 잘 꽂고 자기가 전진한 것도 잘하는데, 근데 전진을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전진 압박을 했을 때 본인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빈틈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겨서 카운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맥그리거는 카운터도 잘 안 맞으면서 공격을 잘해요. 그래서 맥그리거는 뒤로 가면서 카운터도 잘 치고 본인이 공격을 안 맞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잘합니다. 자, 그런데 맥그리거가 무조건 전진 압박한다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하빕은 뒤로 가면서 잘 못 싸웁니다. 하빕은 백스텝 밟을 때 디펜스는 좋습니다. 하빕은 뭐 자기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디펜스는 좋아요. 항상 이렇게 카드 이렇게 하면서 상대 공격은 거의 다 막습니다. 하지만 근데 백스텝을 밟을 때는 오펜스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하빕 경기를 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빕은 뒤로 갈 때 디펜스는 정말 좋아요. 하빕은 뒤로 갈 때 본인이 공격 맞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오펜스가 거의 없습니다. 공격이 하나 있다면은 맥그리거는 1차전 때 2라운드에 테이크다운 페인트하고 눈도 살짝 밑으로 봤다가 오버핸드 라이트 날려가지고 맥그리거가 그거를 맞고 낙다운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맥그리거가 예상을 못해서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상치 못한 펀치는 항상 제일 세죠. 그리고 나서 3라운드에 똑같은 펀치 한 두 번인가 한 번 정도 맞았었어요, 맥그리거가. 근데 그거는 다 낙다운을 안 당하고 큰 데미지도 없었어요. 왜냐? 2라운드에 맞았기 때문에 3라운드에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을 하고 맞았기 때문에 별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2라운드에 그렇게 기습 공격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3라운드에는 맥그리거가 그걸 맞고도 별로 데미지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그거를 예상을 할 것 같아요. 페인트하고 오버핸드 라이트 날리는 거. 그리고 하빕은 상대를 케이지에 몰아야 테이크다운을 잘 시킵니다. 하빕은 일단 아메리칸 레슬러들이랑은 달라가지고 뭐 더블렉으로 싱글렉으로 그냥 뽑는 거, 힘으로 뽑는 거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체인 레슬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냥 잡아서 케이지로 몰아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그래플링으로 테이크다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레슬러들처럼 싱글렉이나 더블렉으로 뽑는 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빕의 경기들 다 보면 알겠지만 하빕이 테이크다운을 거의 다 시킬 때는 상대를 케이지에 몰아놓고 싱글렉이나 더블렉이나 아니면은 상대 잡아놓고 트립으로 발걸어 넘겨가지고 테이크다운 시킵니다. 근데 맥그리거 경기를 봐도 알겠지만 하빕이 케이지 중앙에서는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3라운드에 봤듯이 맥그리거가 하빕의 테이크다운을 거의 다 막아냈죠. 3라운드 마지막에 테이크다운 가져간 것도 결국엔 케이지에 몰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그리거가 하빕을 이길 거라는 겁니다. 왜냐? 맥그리거는 하빕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하빕은 자기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백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빕이 그러면은 케이지에 몰려가지고 패닉해가지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케이지 중앙에서 테이크다운을 가져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케이지 중앙에서는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하빕은 테이크다운을 시키려면 본인이 전진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상대를 케이지에 몰아넣고 해야 됩니다. 맥그리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전진 압박을 한 거죠. 하빕한테 불리한 경기를 만들려고. 그리고 맥그리거는 하빕 1차전에서 봤듯이 이전 선수들은 절대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보여줬었죠. 3라운드에는 거의 다 막아냈고 1라운드에 첫 번째 테이크다운 시도는 솔직히 무릎 카운터를 좀 욕심을 냈어요. 무릎 카운터를 욕심 안 냈더라면 저는 솔직히 이거 충분히 아주 쉽게 막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릎 카운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잡혀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스프롤 그냥 했었다. 그건 막았습니다. 제가 게이츠랑 하빕이랑 하면은 전 게이츠가 하빕 테이크다운 별로 못 막을 거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게이츠는 UFC 내에서 레슬링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최정상급 선수들이 레슬링이 어떤지 얼만큼 강한지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라이트급 최강의 그래플러 하비비를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참교육 당했잖아요. 근데 맥그리거는 그 전에도 체드 맨더슨에서 레슬링은 좀 참교육 당했잖아요. 그리고 디아즈전도 그렇고 알바리즈전도 그렇고 레슬러들을 상대, 뭐 디아즈는 레슬러는 아니에요. 근데 몸이 섞이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그래플링 상황이 나오는 걸 대비해야 되는 경기들이 지금까지 몇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선수들이 레슬링, 그래플링이 얼마나 센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비비랑 붙었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전에 맥그리거도 만약에 체드 맨더스, 디아즈, 알바레즈를 안 붙었는데 하비비랑 붙었다. 그랬었으면 저는 솔직히 맥그리거가 테이크다운 디펜스 그렇게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그리거가 하비비랑 한번 붙어봤잖아요. 1차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비비 얼마나 센지 맛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 붙게 된다면 맥그리거가 하비비 레슬링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대비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맥그리거 단점 중에 하나가 체력인데 솔직히 저는 맥그리거가 체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아즈전에서 체력이 약하다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맥그리거가 웰터급에서는 체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웰터급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맥그리거는 웰터급은 아니에요. 솔직히 몸통을 보면은 딱 최적화되는 게 라이트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웰터급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맥그리거가 좀 더 빨리 지친다 생각합니다. 근데 라이트급에서는 합입전에서 그렇고 4라운드까지 별로 체력이 다른 것도 없었거든요. 2라운드에 그렇게 미친듯이 맞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맥그리거가 만약에 합입이랑 다시 붙게 된다. 그럼 5라운드를 가게 된더라도 저는 크게 체력에서 딸리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맥그리거가 전진 압박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맥그리거가 합입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이유는 뭐냐? 맥그리거는 1차전에서 봤듯이 합입이랑 붙었을 때 얼굴만 때리지 않고 배도 때립니다. 보면은 배를 계속 때려요. 배를 왜 계속 때리냐? 배를 왜 때릴까? 피니쉬를 가져가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합입이 하도 앞면 디펜스가 좋으니까 앞면 가드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입이 이렇게 디펜스가 있으면은 배를 계속 맞으면 디펜스가 내려옵니다. 1차전에서 보면은 배를 계속 맞으니까 디펜스가 좀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미오치치 코미어 2차전 보면은 코미어가 맷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돌주먹인 스티fen 미오치치가 아무리 원투 그냥 죽도록 꽂았는데도 돌머리 코미어가 그거 다 맞고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라운드에 미오치치가 경기 중에 파이법을 찾았죠. 랩트 훅 투 더 바디. 바디샷을 계속 때리니까 코미어가 배 아파가지고 손 내렸다가 예상치 못한 라이트 제대로 맞고 KO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디를 왜 계속 때리느냐? 합입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많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면만 계속 때리면 솔직히 합입을 머리만 때려서는 KO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 때리고 앞면도 때리고 배도 때리고 앞면도 때려가지고 헷갈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맥그리거는 타격 센스가 UFC에서 거의 제일 좋은 급이기 때문에 바디샷을 계속 때리고 앞면을 계속 때리다 보면은 합입이 그러기가 온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맥그리거가 피니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합입은 무조건 자기가 전진 압박을 해야 돼요. 합입은 전진 압박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케이지 중앙에서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맥그리거가 무조건 전진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전진 압박을 그냥 묻지마 압박이 아니고 전진 압박을 정말 스마트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입이랑 맥그리거 다시 붙으면 합입의 강력함, 합입의 무기가 다 무력화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그리거가 TKO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맥그리거가 판정으로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그리거가 3라운드 이상 넘어가서는 TKO나 KO승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그리거도 5라운드까지 가면은 체력이 많이 딸리고 왼손에 있는 파워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8대 47 아니면 49대 46 이런 식으로 해서 맥그리거가 판정승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맥그리거가 잘한다 하더라도 합입이 테이크다운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맥그리거도 마음 놓고 무조건 공격을 하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그리거도 계속 조심스럽게 상대가 타격가였다면 마음 놓고 그냥 두드려 패겠죠. 근데 상대가 합입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자신의 공격성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TKO나 KO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그리거가 5라운드까지 가서 판정승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정말 의아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세계 격절 아니겠습니까? Yeah, it is.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맥그리가 판정승 70%, TKO승은 30%. TKO를 가져간다면 배를 계속 때리다가 합입이 앞면이 열려서 얼굴에 주먹이 들어올 줄 모를 때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러기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피니쉬를 가져가는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맥그리거가 판정승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맥그리거가 질 수도 있어요. 맥그리거가 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 맥그리거가 서브미션에 대한 멘탈이 좀 약합니다. 서브미션이 들어오면은 방어를 거의 안 하거나 아니면은 방어를 좀 소홀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전에서 보면은 리어네키드 초커 들어왔을 때 방어는 1차 안 하고 목에 손 들어오니까 그냥 탭을 쳤죠. 그런 것처럼 맥그리거는 본인이 조금 힘든 상황일 때 좀 멘탈이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테이크다운을 당하면 서브미션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맥그리거가 그런 기회조차 합입한테 안 줄 거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전진 압박을 해가지고 합입의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켜서 맥그리거가 5라운드 판정승 가져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 Bye. See you. Goodbye.